제가 서부지법 많이 갔었어요. 제가 거의 서부지법에서 재판도 많이 하고 저기 주차장도 좁고 해가지고 저 근처에 골프 연습장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가 지금 다 재개발 이루어지고 해서 그것도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부지법 하면은 차 가지고 가면 차 대기가 힘들어서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다가 차 대고 쭉 걸어서 재판도 하고 뭐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기가 서부지방법원 후문이에요. 뒤에 맨 끝에 후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 아무리 후문이라고 하더라도 현판이 땅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발자국 많이 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짓밟았다. 저게 대한민국의 사법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현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법원 알기를 저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 사법부가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진 이유가 물리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진 겁니까? 물리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진 거죠. 저거 그냥 저렇게 됐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저 현판, 그 법원에 벽 있단 말이에요. 담벼락이 아니라 그 정문 있지 않습니까? 그 문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딱 그 붙어 있었던 거를 화가 난 그 우리나라 그 시민들이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띄어내고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그걸 갖다가 발로 밟은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천대엽 그 행정처장님이신데, 그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님이시란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처참하다. 내가 TV로 본 거하고 직접 와서 본 거하고 진짜 직접 와서 보니까 10배 20배 더 참담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검찰과 경찰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런 그 뭐 법원에 막 이렇게 막 유리창 깨고 뭐 그 다음에 뭐 어느 방송사 뭐 기자가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막 돌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참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드는 생각이 법원의 권위를 누가 손상시켰습니까? 나무는 스스로 안에서 그 옛말에 이게 한자가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한문인데 제가 그 기억은 안 나요. 샘물님 감사드립니다. 나무가 그 스스로 안에서 썩어야 벌레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스스로 건강하고 그러면 벌레가 벌레 먹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안에서 썩어 있어서 벌레들이 파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그러니까 벌레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썩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법부가 지금 보여준 행태가 어떤 것이었느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과연 공정했느냐? 과연 차별적인 취급 없이 똑바로 했느냐?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혐의가 뭐에 대한 혐의입니까? 절도죄에 대한 혐의입니까? 사기죄에 대한 혐의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위증 교사에 대한 혐의잖아요. 위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 교사한 사람이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3자한테 압박을 가해가지고 너 위증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증거를 인멸을 안 하겠습니까? 증거 인멸이 쉽습니까? 위증교사가 쉽습니까? 그런데 위증교사에 대한 혐의가 그 결정문, 그 유창훈 부장판사 그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것보다 덜한 증거인멸은 하지 않는다라고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거 말고요. 그 쭈루룩 이렇게 글자 많은 거 있잖아요. 892자. 그 다음에 조국 대표 1심에서 징역 얼마 나왔습니까? 뭐 5년인가 주구장창 1심 재판 무지무지하게 오래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했어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어떻게 되느냐? 법정 구속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간 한 1년 넘게 끌어가지고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2년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99%가 어떻게 되느냐? 그 법정 구속됩니다. 그런데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판사님이 언즉선 말은 좋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조국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대. 왜 죄질이 불량합니까? 범죄한 거 범죄 자체가 치사한 데다가 그런 데다가 어떻게 했느냐? 조국 대표가 피고인 조국이 반성도 안 해.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3자 자기 밑에 있는 뭐 조교나 이런 사람들한테 심지어 책임까지 전가했대.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라고 한 피고인의 죄질은 무지무지하게 불량하다. 그러므로 조국을 법정 구속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죄질이 무지무지하게 불량한데 그런데 풀어주겠대. 법정 구속 안 하겠대. 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그 이야기거든요. 제가 맨 마지막에 보내드린 그 사진.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 위증교사라고 하는 그 저 보세요. 그 그것보다 앞에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피의자 이재명 저게 2023년 9월에 나온 건데 혐의 소명에 관해서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 증거인멸에 대해서 본다. 2번 갖다가 보겠습니다. 뭐 위증교사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이 된다며. 혐의가 소명이 됐는데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대. 이게 말이 됩니까? 1번을 쓰지를 말든지. 그 다음 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거. 결론 뭐냐? 3번 보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 및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없다면 없다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소명이 다 됐는데 심지어 그 범죄가 위증교사죄인데 그런데 그 증거인멸 할 것 같지가 않대. 그다음에 증거인멸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그 15자 그거 다시 한 번만 딱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왜 사람 차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부지법에서는 차은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그럼 피의자의 방어권은 어디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느냐? 방어권 행사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때 저는요. 내란죄 수사, 저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인 내란죄 수사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어떤 방어권이 더 중요하느냐? 탄핵 심판 절차 관련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일 또 나가야 돼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내일 나갈 수 있습니까? 공수처에서 오늘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내일 탄핵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에서 있으니까 그거 지금 변호사들하고 같이 머리 싸매고 그 김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행 연습도 하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공수처에서 그거 못하게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랑 똑같냐면요. 제가 내일 학력고사예요. 저 수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부 열심히 막 해야지. 안 하던 공부라도 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딱 부르더니 야 혁진아 너 저기 가가지고 운동장 10바퀴 뛰어. 이러는 거랑 뭐가 같습니까? 아니 선생님 저기 그 왜요? 그러니까 너 체력이 그 저질 체력이잖아. 너 체력 길러야 돼. 그러니까 너 운동장 10바퀴 뛰어. 아니면 너 지난번에 담배 피다가 걸렸잖아. 그러니까 너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 저기 지금 10바퀴 뛰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담배 피다 걸린 거 맞고요. 제가 잘못했고요. 운동장 10바퀴 뛰겠는데 그거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내일이 수능인데 그 오늘은 저 공부하기 지금 내버려 두세요. 제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10바퀴가 아니라 100바퀴라도 수능 끝난 다음에 100바퀴 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어디 도망도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선생님이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빨리 뛰어.
그러면서 제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운동장에 딱 하면서 10바퀴 뛰는 걸 갖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전 뛰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피눈물 나겠지. 저 그 우리 그 뭐야 선생님 걔 어쩌고 저쩌고 스승님은 뭐 그런데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해도 내가 내일 수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운동장 10바퀴 뛰라고 하면서 체력을 갖다가 고갈시키고 내 저질 체력인 거 다 알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속으로 피눈물 나잖아요.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잖아요. 왜 의심이 생기나? 제가 전교 1등인가? 전교 1등인데 전교 2등 하는 새끼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새끼는 공부하게끔 하고 나는 공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한 사람이 우리 반에서 제가 1등이에요. 그런데 걸렸어. 근데 선생님이 그 나를 갖다가 싫어해. 우리 반에서 2등 하는 애가 부반장인데 걔는 선생님이 걔를 좋아해. 왜냐? 걔는 부잣집이야. 그래서 엄마가 맨날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이러고 이렇게 하고 막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돼.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에서 1등인데 내일 그 시험인데 내일 기말고사인데 선생님이 나 부르더니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갖다가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지 담배 핀 건 사실이니까 담배 폈다라고 하면서 너 지금 빨리 뛰어. 나는 뛰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속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어떤 의심합니까? 저 선생님 뭐 먹었구나. 뭘 먹었을까? 그런데 그 먹고 뭘 하는 건가? 왜 먹었을까? 왜 나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뛰게 만드나? 우리 반 부반장 그 새끼 나를 갖다가 제끼게 하기 위해서 나 공부 못하게 하고 걔한테 더 그거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다가 생기게 하면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던 우리 반 다른 학생들은 우리 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생님 편 들겠습니까? 부반장 편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왜 그 법원에서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방어권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든 제가 탄핵이 기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탄핵이 기각되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저렇게 굉장히 차별받으면서 저런 식의 탄핵 심판 절차 얼렁뚱땅하게 넘겨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 파면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이 간당 백척간두에 놓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설렁설렁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부지방법원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서부지방법원에 계셨던 부분들을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 저도 이해가 되고요. 이제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저항권 그 다음에 어떤 변호사님이 제퍼슨인가 누구 말 인용해가지고 불의가 있을 때는 저항권 있어야 된다. 그다음 우리나라 헌법에도 4.19 이렇게 전문에 나와 있는 거 저항권을 명시한 거다. 다 맞는 말인데. 글쎄요, 지금 저항권이 행사될 그러한 상황인가?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건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다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거의 90명 가까이가 체포돼가지고 지금 그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제가 봤는데 심지어 20대부터 70대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들의 행동을 옹호할 생각은 1도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이 화가 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는요. 추상적이고 즉흥적인 겁니다. 화가 난다. 화난다. 화나죠. 근데 그거는 분노는 추상적이고 즉흥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에 따른 책임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체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봤더니 윤상현 의원님이 내가 경찰서장 다 알아, 내가 다 빼줄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무지하게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저항권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두들겨 부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무지하게 무책임한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 모습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내가 깜빵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뭐 서울구치소에서 뭐 그다음에 이제 징역 뭐 몇 년 받아가지고 내가 그럴 각오야. 그래서 내가 이걸 표출하겠어. 이거라고 하면 내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뭐 본인이 그렇게 그 생각하고 자기 책임하에 그렇게 행동을 갖다가 하겠다는데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 저항권이네. 그다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판사들 너무 화가 나. 이게 판사가 이게 제대로 된 판사야? 삼권 분립이 제대로 그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렇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 않다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다 뒤집어 써야 된다. 그럴 각오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그냥 그 사탕 발림 그러한 이야기에 이제 그 넘어가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할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생각을 갖다가 그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끝내겠는데 지금 그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님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붕괴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치주의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삼권 분립, 두 번째가 적법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부터 삼권 분립 빨리 그 세우고요. 대법원부터 적법 절차 빨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니 법에 응?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에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대법원이 스스로 규칙까지 만들었잖아요. 대법원에서 스스로 만든 게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 대법원이 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법치주의를 논합니까? 대법원이 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저희 같은 사람이 예컨대 항소 기간 하루라도 늦춰봐요. 얄짤없어요. 그럼 항소 뭐 끝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1심 판결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봤자 판사님들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길래 저 제대로 하지. 왜 그거 놓치래? 그러면서 왜 자기들은 법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한 그 규정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대법원은요 저기 앞장서 가지고 법원 행정처장님은 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이렇게 하세요. 2월 15일까지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치주의 씁니다. 그래야지 적법 절차가 그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 사건 다 다른 데다가 다 보내. 니네들은 요것만 해. 그 대신에 2월 15일까지 끝내. 이런 결기 정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서부지방법원에 그렇게 난장판을 만든 사람들을 그 다음에 욕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판사님들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난장판 만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제가 옹호한 거 하나도 아닌데 그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도 중대한 처벌 받을 거고요. 그다음 이재명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치료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 이야기를 대법관이 딱 나와가지고 나 법원 행정처장이야. 내가 판사 생활 30년 했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 저도요 변호사 생활 20몇 년 했는데 지금 같은 법원 진짜로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번 주에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내일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레는 오늘이 20일이죠. 21일. 그 다음에 22일은 그렇고 23일에는 공교롭게도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절차가 극명하게 아마 그 컨트라스트가 될 겁니다. 대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정덕희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사법부를 더 불신할 것이냐. 그런데 그 민주당 지지율이 왜 떨어집니까? 사법부가 민주당하고 한 통속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